기사는 오래전부터 작은 마을에 내려왔고 그 주민들은 이따금 근처 철로를 지나는 기차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길 잃은 개들이 짖는 소리나 그들을 비추는 밝은 보름달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긁고 쿵쿵거리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네 외곽묘지에서 두 남자가 새 무덤을 파고 있었는데 달만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근처 벤치에 앉아 남자들의 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여자였나요? 아가씨 아직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요? 죽은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덤 파는 사람 중 한 명이 이 말을 닦아 안 된다고 묻더군요. 여자는 날카롭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세요. 내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우리가 관을 파겠다고 하고 그럼 안 가져가는 건 필요 없어. 여자는 좀 더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또 묻어버릴 거야. 넌 이상한 여자야. 두 번째 남자는 낄낄 웃었어. 뭘 원하는 거야? 묘비에 따르면 그가 죽은 지 벌써 한 달은 안 됐는데 적어도 1년은 안 됐어. 여자가 말했지만 어쨌든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녀가 후하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자는 마리온이 40세가 된 후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에 멍하니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남편과 임신을 시도했지만 헛된 노력 끝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에게 빨리 두 딸을 준 더 젊고 건강한 여성을 위한 그녀 메리언은 계속해서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업경제학자가 대학을 갓 졸업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메리언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했고 보러 오는 새로운 사람들과 자주 교류했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녀는 그가 그녀를 점점 더 자주 보는 방식을 알아차렸고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SUV를 타고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그를 수락하고 차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메리언 자신은 그녀가 어떻게 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로저는 40세인데 고작 24세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이에 비해 잘생겼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일이고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고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저는 그녀의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가 원하지 않으면 데이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메리언은 그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싹트고 있는 사랑을 질식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메리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너무 기뻤고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의사들이 그녀에게 그녀가 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이미 위험 연령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메리언은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제가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이제 저는 임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자 의사는 감정 없이 대답했고 마리엔에게 한 무리의 양을 주었습니다. 곧 검사와 처방을 의뢰 로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메리언은 그 사실에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 있는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메리언이 노년기에 누구에게서 임신을 했는지 추측했지만 결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은 한동안 수다를 떨고 진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들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포터는 제때에 태어났고 메리언이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포터는 자라서 멋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각종 학교 대회에도 참가했으며 육상 경기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리언은 방과 후 그녀의 아들이 물리학 문학이든 스포츠든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성공했고 메리언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선택에도 동의할 것이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었고 나는 기술대학에 갈 것입니다.
아들이 왜 낭비합니까? 메리언은 진심으로 등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엄마 지금 바로 복무한 다음 대학에 갈 거예요. 게다가 제가 등록하면 군대 이후에 혜택을 받을 거예요. 메리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완고한 아들과 다투는 것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잘 끝났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이 모두 거기 있었고 헤더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착한 소녀였습니다. 메리언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를 미래의 며느리로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둘 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껴안고 울면서 출발하는 기차를 지켜보며 알았어, 헤더 가자, 실내에서 결혼하자. 이제 우리 포터를 기다리게. 그 소녀는 방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공부하러 도시에 갔을 때도 정말 친절했고 메리언을 잊지 않았고 어느 날 그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리언은 헤더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메리언은 오늘 뉴스를 봤나요? 소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안 돼, 헤더. 오늘 부엌을 다시 닦기로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벌써 10번이나 하루 종일 차도 한 잔도 못 마시고 거실 TV도 켜지 않은 채 마리온 포터가 근무하는 국경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소녀가 공격을 가했다.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리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여자는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복도의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평정을 되찾은 후 지쳐서 TV를 켰습니다. 들었던 소식이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습니다. 여자네,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징지병은 연루되지 않았고 1시간 후에 이미 괜찮았습니다. 포터가 가끔 전화해도 된다고 전화했어요, 아들. 거기 잘 지내세요. 엄마. 포터의 명랑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게 그녀의 감정적 균형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거기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열정은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이웃이 흥분했기 때문일 뿐인데 이미 그들을 진정시켰으니 그들도 진정하셨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들은 우리를 그 근처 어디에도 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거기 일하고 있고 우리는 훈련하러 나갑니다. 사는 잘 지내요. 물론 엄마.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메리언은 다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국경에서 총격을 가할 때 어떤 종류의 훈련인지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일주일이 지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걸까? 포터는 그동안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그 지역의 소식은 점점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메리언 하우스. 포터. 메리언이 빵을 사러 지나갈 때 가게 여자가 물었다. 곧 대답해서 아참 재앙이군. 포터가 봉사하러 갔을 때 그런 혼란이 시작되었을 때 친절한 여인은 한탄했지만 힘내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메리언이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한 달이 지나서 아들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포터는 메리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징병위원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징병위원회의 군인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알렸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는 조용하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메리언이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당신의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계약자들만이 분쟁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의 포터는 징지병입니다. 그는 지금 8개월 동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곧 엄마. 당신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메리언은 조금 진정했습니다. 돌아올 테니 지금은 이렇다. 한 달 뒤 갑자기 징병위원회로부터 급히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곧바로 징병위원회 건물로 달려갔고 일반 버스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점심시간에 도착했는데 모든 사무실이 닫혀 있었고 리셉션 구역에는 20대 소녀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영진이 곧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소녀가 2시에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는 것을 모르고 위원은 지친 표정으로 초안위원회에 차를 세우고 초조함에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생각을 진정시키려고 막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이 말했습니다. 호어즈리가 문을 열었고 메리언은 사무실에서 썰러번 부인이 당신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장은 오늘 부대에서 전화를 걸어 심장마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로 메리언이 공포에 질려 속삭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완전 건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안 갔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인체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딘가에 오작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작동 무슨 오작동? 해리가 소리쳤어요. 내가 건강하게 나았어요. 살아있는 아이인데 당신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오작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리반 부인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국장 편에 서고 애도를 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부 직원이 물을 가져올 때 마리오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제가 도움이 됐는데 포터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외아들이 정말 죽었나요? 아니, 이건 실수였을 거예요. 그의 시신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메리언이 물었습니다. 조금 진정시키세요. 문제는 포터가 이미 그가 봉사했던 타운 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은 시선을 피하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왜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메리언은 그들이 내 아들을 나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신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를 묻었습니다. 국장은 문서가 며칠 안에 배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리언은 여기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떨면서 사무실을 떠났고 그녀의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가 그의 몸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문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을 전체가 비극적인 포터의 소식을 듣고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친절하고 명랑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이 여성에게 메리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동정의 말로 메리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불행한 마음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헤더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헤더, 당신의 세션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마 곧 마리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때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고 헤더는 꿈꾸며 눈물을 흘렸고 헤더와 함께 거기 있는 메리언에게는 더 쉬웠어요. 그들은 포터가 그의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위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헤더가 메리언과 함께 있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터에게 문서를 가져온 택배 기사였습니다. 메리언은 서류를 보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읽을 힘이 없었습니다. 메리언 침실로 가서 누웠어요. 몸이 안 좋아서 헤더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메리언. 헤더가 갑자기 흥분해서 외쳤어요. 포터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무슨 말을 했는지 메리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대신 심장이 멈춰졌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서류. 헤더는 침대에 다가가 혼란스러워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메리언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서류를 가져가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어쩌면 군부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헤더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녀는 메리언을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포터를 묻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메리언이 인정했지만 모든 것이 진정되었을 때만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발굴은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것이 복잡하든 아니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터가 왜 죽었는지 알아내야 하고 곧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의 시신을 발굴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하게 하세요. 그러나 곧 신문에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메리언과 헤더는 포터가 묻힌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군부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신문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무덤을 여는 것은 위험하고 심지어 불법입니다. 메리언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때처에서 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부대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서류에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폐렴이 있어서 심장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진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메리언은 눈물을 흘리며 적어도 제 아들의 무덤이라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휘관은 동의했어요. 그렇다고 마을 묘지에 있어요. 그들은 곧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리언과 헤더는 공동묘지에서 가장 먼 곳이었고 포터는 여기서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헤더와 메리언은 무덤에 서서 조용히 나무 십자가에 달린 금속 명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어터 설러번 온리 19 헤더는 갑자기 이 지구에 살았습니다. 헤더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메리언에게 포터의 사망 문서를 요청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포터는 25일에 태어났지만 명판에는 26일이라고 나와 있고 문서에도 그들은 메리언은 지친 표정으로 무덤에 앉아 어린 아들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작별 인사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헤더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설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발굴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묘지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대 사령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약간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둘러 병사를 거기에 묻었고 그게 바로 거기에서 부패하는 시체를 보고 싶습니까? 그 사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메리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숙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정하고 손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포터의 무덤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헤더와 메리언은 말없이 짐을 꾸렸다. 기차는 곧 오고 있었고 메리언은 여행 가방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갑자기 그녀는 확고하게 말했다. 이 무덤은 내가 직접 파헤칠 거야. 그럼 거기 가볼게. 어떻게 직접 할 수 있어? 헤더가 충격을 받았어. 누가 허락하겠어. 이미 다 알아냈어. 노숙자 2명을 찾아 그들에게 높은 보상을 주고 밤에 무덤을 열게 관을 열게 그리고 포터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세요. 헤더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동의하려면 노숙자들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저는 아들 교육을 위해 저축해 두었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메리언이 단호하게 말했고 헤더가 헤더에게 감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질병은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관 속에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묘지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눈치챌 거예요. 헤더는 여기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그에게 술을 좀 사줄 거예요. 당신은 그에게 잘 대해줄 거예요. 헤더가 슬픈 미소로 말한 모든 것을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은 운 좋게 굴착기를 찾아야 했고 곧 역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2명의 건장한 남자를 발견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에 따르면 그들은 좋은 돈을 약속받았고 뭔가 잘못되면 도망갈 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틈타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헤더는 묘지 경비원의 주의를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레이브즈와 슬픈 사람들만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한 어린 소녀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고 그동안 메리언은 아들의 무덤 근처에 앉아 노숙자들이 삽을 흔들고 있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빙고 그들 중 한 명이 뚜껑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둘 다 관을 파고 곧 무덤에서 관을 꺼냈어요. 너무 가벼워서 파는 사람이 서핑하러 갔을 때 아주 작았다고 말했어요. 마리오는 봉사하러 떠났을 때 몸무게가 90kg이었는데 마침내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관에서 눈을 떼려고 관을 열어주세요. 남자들이 뚜껑을 걸었고 큰 소리를 내며 관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을 들여다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달이 필사적으로 빛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고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숙자는 마침내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며 메리를 바라보며 엄마, 묻어야 할까요? 말이에요. 안 돼요. 마리오는 잠에서 깨어난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가세요. 굴착기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고마워요. 마리온 먼저 경찰에 전화를 한 다음 경찰이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관되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두 여성이 무덤을 파고 관을 꺼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검청에 불이 났고 군 검찰청 대표가 처음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마리온을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무덤을 파냈습니까? 주요 질문은 포터가 복무했던 부대의 사령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터가 다른 징집병 중 하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동에서 폭격이 있었고 징집병들은 겁에 질려 달렸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떨어져 도착한 것은 첫 번째 실제 전투였습니다. 순찰대는 나중에 모두를 찾았지만 포터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죽었고 그들은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체 들판이 폭발로 인한 분화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터의 시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소년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당국에 정당화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포터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리언과 헤더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서 마어셜 코어트로 데려온 부대 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당 군부대의 주요 인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언의 아들에게는 무덤조차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헤더는 슬픔에 잠긴 채 회색빛으로 변했고 헤더는 끝까지 울면서 포터가 살아있었고 다른 군인과 혼동했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들은 그가 확실히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은 아침 누군가 메리언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쌍한 여자는 문을 열고 얼어붙었다 꿈을 꾸기도 했고 눈을 비비기도 했다. 포터는 살아있지만 문가에 서 있었다. 말은 엄마 내가 돌아왔다. 하산이 외쳤다. 포터 내가 자고 있다고 여자에게 속삭였다. 엄마 나는 꿈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포터는 웃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메리언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침대에 담요를 덮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살아있는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언은 엄마가 틀렸다고 속삭이고 옆으로 치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과 포격 중에 그는 뇌진탕을 입었고 문화의 포로로 잡혔고 다른 포로들은 몇 달 동안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군대는 석방을 위해 협상했지만 최근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이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포터는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동원 해제되었고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메리언이 울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엄마는 할 수 없어요. 확인이 완료되었고 가능해지자마자 급히 너를 만나러 왔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